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시행된 제 공인노무사 32회 1차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해설 특강은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시험 제도가 완전히 바뀌죠. 올해까지는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과목당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 특강에서 지문 자체의 OX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어땠는데 앞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도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요, 크게 3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1교시의 경우에는 올해 시험 문제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총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25문제다 보니까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보통 한 2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 과목에서 노1, 노2가 각각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30의 기출 분석을 보시면은, 일단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그래서 평균 60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고요. 또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버리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후순위로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전체 1차 과목에서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인데, 일단 근로기준법 기타 일반 이론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총론, 근로관계,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따른 특별부가 있죠. 그래서 여성과 연소되는 특별부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복무규율로서 인사, 징계가 있고, 그리고 연계돼서 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노원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속법령 10개의 법이 있죠. 그래서 출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나옵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있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40문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 우리가 기타 법령에서 우리가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곱하기 바로 2 해가지고 이게 2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우리가 20문제가 다 부속법령? 이거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40문제 중에 부속법령이 제가 볼 때는 15개에서 한 18개 정도 이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올해부터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총론 비슷하죠. 근로관계 부분도 3, 4 비슷하고, 취업규칙은 매년 한 문제씩, 임금도 한두 문제 꼭 나오고요.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근로시간이 작년에 3문제였는데 올해는 한 문제로 줄었고요. 연차휴가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나오고, 여성과 소년도 한두 문제가 거의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인사와 징계 파트, 이게 이제 다 날아간 거죠. 보통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날아가서 올해 노원 같은 경우에 판례 출제 문제의 경향이 좀 다소 비중이 줄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타 법령이 12개나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 한 가지 법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된 내용을 봤더니, 자, 기간제법과 남녀고평법에서 우리가 각각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우리가 각 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트를 보시면요. 노트는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 관한 법으로서 노동상권에 관련된 법이 이제 노조법이죠. 그래서 일반 이론, 그리고 단결권의 결과물인 노동조합, 그리고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그리고 조정, 쟁행위, 그리고 노동상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행자 일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 노동해라고 우리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법령으로 4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보통 4개에서 5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가 좀 많이 늘었죠. 8개까지 늘었고요. 단체 교섭은 우리가 한 서너 문제 나오는데 이제 한 문제가 줄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단체박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박도 우리가 작년에 3문제였고 근데 올해 이제 2문제로 줄었고, 조정은 우리가 보통 2문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쟁의행위가 보통 이제 우리가
4개에서 5개가 나오는데 쟁의 부분도 우리가 숫자가 줄었죠. 보통 쟁의는 우리가 조합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 규정 그리고 판례를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빠지게 됐고요. 또 분의가 우리가 보통 2-3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한 문제로 줄고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가 어디로 붙었다? 부속법령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부속법령도 원래는 우리가 4가지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는데 노트 경우에도요, 우리가 2가지 법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을 하다 보면 10줄에서 근참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추가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부속법령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시사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출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출제 근거는 일단 법은요. 당연히 법 규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령인데 이 법령이 뭐냐? 일반적인 법률 규정 그리고 이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규정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법령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법률 규정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 하위 규범인 시행령 규정이 이게 좀 구체적이거든. 그래서 이 시행령 규정의 비중이 많아지면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법령 규정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25문제 중에서 저희 보시면 보세요. 거의 지금 노원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문제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0문제 내외. 그리고 일반 이론에서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판례로만 나오는 거는 많이 안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과 판례를 결합한 조합형 문제가 한 3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은 20문제까지 나왔죠. 근데 노트에서는 우리가 법 규정보다 좀 판례가 좀 어려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우리가 법 규정과 조합해가지고 이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죠. 이 숫자가. 그래서 일반 이론 여기 한 문제 나오고 순수하게 우리가 판례 문제만 나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법령 규정이 17개, 그리고 올해 조합형 문제가 7개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합형 문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판례가 정답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시사점은요, 우리가 1차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큰 욕심 버리고 합격점만 맞겠다 하시면은 실적으로 어려운 판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순수하게 법 규정만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 60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직장인이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법령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법 규정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기출지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보시면요. 출제 유형 분석인데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수님들이 열심히 문제를 막 집중적으로 지문을 바꾸는 걸 원할까요? 기존에 있는 거 추려가지고 내는 걸 좋을까요? 당연히 일품이적은 후자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낼 때 어떻게 낸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니라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하겠죠. 틀린 것 하면 정답집, 그러니까 맞는 집은 4개 깔아주고 밑밥 깔아주고 그리고 오답집은 하나만 내니까 일품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중 틀린 것, 오답형 그 질문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21개, 19개, 17개, 17개, 18개 보시면은 과거에 한 20개까지 됐다가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7개에서 한 18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답형 문제 보시면은 한때 많이 나올 때 6개까지 나온 적이 있지만 보통 한 3-4개 정도 내외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가 있는데 모듈형 문제는 이제 박스 처리된 거. 박스 처리돼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또는 지문 주면서 옆에 이제 공란을 쳐놓고 다음 그 기억 공란에 들어갈 것, 니은 공란에 들어갈 것 그거를 우리가 맞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듈형 문제인데 모듈형 문제 지문의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해버리면 이건가 저건가 많이 헷갈리겠죠. 자, 이런 모듈형 문제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2문제 나오다가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형 문제는요.
사고형 문제는 정답형 문제에서 사고형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오답형에서 사고형이 나갈 수도 있고 모듈형에서 사고형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정답형, 오답형, 모듈형과 무관하게 별도 사고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고형 문제는 단순하게 지문 후 OX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법 규정이라던가 판례 내용을 응용해서 2차적 판단을 하는 게 사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형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근데 내년에는 이런 사고형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그 노트를 보시면요. 오답형 문제 우리가 노원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20문제 내외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답형 문제 그 비중이 좀 많이 줄었죠. 15개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정답형을 묻는 게 7개까지 늘어났죠. 우리가 정답형 문제가 많아진다. 이게 많아지면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듈형 문제도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출제 영역 그리고 출제 근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출제 유형 이런 거를 비교해 봤는데 일단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 올라갔고요. 이런 출제 그 어떤 경향과 관련돼서도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아직까지는 이런 오답형 그 출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법령 중심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했죠. 당연히 출제 지문을 단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 지문이 나왔어. 근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헷갈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본다? 일단은 맞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왜? 오답형 지문이 훨씬 많으니까. 오답형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오답으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변형 포인트를 단권화시키는 게 1차 시험 공부 어떤 시간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총평이죠. 자, 32회 출제 난이도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데요. 제가 이건 임의적인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난이도를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이거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A 난이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전제로 가는 거죠. 아니 공부를 안 하시면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문제 그런 것들을 A형으로 했는데요. 이 A형은 우리가 미기출 법 규정을 우리가 내는 것 이걸 A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법 규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차 공부할 때 이 법 규정을 다 칠 수가 없어요. 기출 문제 위주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구석에 있던 거 딱 내놔. 그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A급 문제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A급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B급인데 B급은 지문이 섞여 있는데요. 정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지문들을 지우다 보면 속어법으로 정답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걸 제가 비난이도로 보고 있고요. 기타 우리가 모듈형 문제, 사고형 문제 그리고 좀 지엽적인 시행령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든 거를 우리가 비난이도로 보고 있고요. 자 C난이도는 전 지문이 다 기출 지문으로 구성된 거. 그러면 우리가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전 지문이 기출 문제로 구성되었어. 그럼 과거에 나왔던 게 또 나왔는데 틀려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C 난이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회 문제를 제가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했는데 자, 보시면요. A 난이도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올해 25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20문제를 맞추면 우리가 80점을 맞죠. 80점을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어려운 과목을 우리가 40점만 맞아도 평균을 내면 이게 60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라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노동법은 다 80점 이상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C난이도는 우리가 몇 개죠? 13개, 15개. 그리고 B난이도도 사실상 C난이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8개, 9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그 33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우리가 25문제였는데요.
과목당 25문제가 40문제로 늡니다. 아이고. 40문제로. 자, 40문제로 느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곱하기 2가 아니죠. 곱하기 2는 우리가 50문제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가 아니고 40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이제 어떻게 한다? 무조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점 몇 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부속법령 출제 빈도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도요, 우리가 지금 12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했죠. 12문제가 되니까 부속법령 한 개당 한 문제 출제 원칙이 이제 깨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내년에는 노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16개에서 많게는 19개까지 출제될 가능성이고요. 노트 경우에는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점은 뭐냐? 부속법령은 2차하고 연계가 아예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가 다시 1차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노동법에서 80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나오는 시사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골고루 60점을 목표로 하시던지 아니면 노동법을 80점 이상으로 목표를 하신다면 2차 하시면서 가볍게 넘어와서 1차를 조금 플러스 알파로서 이렇게 친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틀리라고 내는 법 규정 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미기출 법 규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이 시행령 규정의 출제 가능성이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왜? 문제 수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기타 판례 문제라던가 모듈형 문제의 출제 유형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년도에 1차를 다시 보는 분들은요. 우리가 올해처럼 2차 하시다가 잠깐 넘어서 1차 하시고 우리가 이 커트 60점 간단하게 넘는 전략으로 이제 공부를 그동안 하셨는데 이런 방향들이 좀 전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부에서는요 올해 그 30위에 노원 그 25문제 그 OX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